52세 택시기사 김씨 매달 받는 국민연금 대한민국 상위 몇 %일까? 솔직히 말해서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대부분 이런 생각부터 들 겁니다. 에이, 택시기사면 넉넉하진 않겠지. 국민연금이야 다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상위 몇 %라는 말은 좀 과장 아닌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 임원도 아니고 투자로 대박을 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20대 후반부터 성실하게 일했고 국민연금을 끊기지 않고 오래 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은퇴를 앞두었거나 이미 은퇴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콕 찌릅니다. 나는 과연 노후에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만으로도 최소한의 삶은 가능할까? 내 준비 수준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느 정도일까? 이 질문 앞에서는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김 씨 이야기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국민연금 다 비슷비슷하다는 착각부터 버려야 한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들 몇십만 원 받는 거 아니야? 큰 차이는 없을걸?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꽤 큽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전체의 상위 10% 내외 150만 원 이상이면 사실상 상위 12%에 들어갑니다. 52세 택시기사 김 씨가 현재 기준으로 예상 수령액이 월 120만 130만 원이라면 이건 절대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직업이 아니라 납부기간과 꾸준함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사례 김 씨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안 끊겼어요.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뭘 잘해서라기보다는요, 그냥 안 끊겼어요. 20대 후반 택시 일을 시작하면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냈고 힘들 때도 이건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받을 돈이다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수입이 줄면 납부액도 줄었지만 중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래 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김 씨는 화려한 수익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노후에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사례 50대 직장인 박 씨 연금 공백이 만든 격차. 반면 박 씨는 대기업 협력사에서 일하다 40대 중반에 퇴사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자영업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중단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연금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했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납부 기간이 끊긴 그 몇 년이 은퇴 시점에 월 30만 40만 원 차이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시 납부했으면 지금 마음이 훨씬 편했을 텐데요. 국민연금은 나중에 한 번에 만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백은 생각보다 크게 남습니다. 사례 이미 은퇴한 이 씨 연금은 마음의 월급이더라. 67세 이 씨는 이미 은퇴했습니다. 젊을 땐 국민연금을 별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어쩌냐는 말도 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매달 같은 날 들어오는 연금이 생활비의 중심이 됐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돈이 있으니까 적어도 다음 달이 무섭진 않더라고요. 이 말이 은퇴 후 삶의 핵심을 정확히 짚습니다. 노후에는 큰돈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왜 상위 몇 %인가? 김 씨가 상위권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납부 기간이 길었고, 중단 없이 이어졌고, 과한 기대 없이 기본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이겁니다.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면 되겠지. 하지만 노후는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축적의 문제입니다. 조용히 오래 빠지지 않고 쌓은 사람이 결국 유리합니다. 지금 40대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 상당수는 김 씨보다 조금 늦었거나 박 씨와 비슷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끊기지 않게 이어가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닥을 만들어주는 제도인 건 분명합니다. 상위 몇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노후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그리고 그 돈이 언제까지 얼마나 안정적인가? 52세 택시기사 김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성공담이 아니라 은퇴 준비의 정답이 얼마나 소박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원래 노후에 불리한 선택을 하도록 설계돼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을 미래에 대해 비합리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개념이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 당장 손해보는 건 크게 느끼고 2030년 뒤 이익은 거의 실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딱 그렇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체감이 크지만 노후에 받을 연금은 너무 멀어서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 돈이 더 중요해.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지 뭐. 김 씨가 특별했던 이유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 인간의 본능적인 판단 오류를 행동으로는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김 씨는 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제도를 그대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국민연금의 진짜 힘은 복리가 아니라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복리를 떠올립니다. 물론 복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더 무서운 건 시간 누적 효과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 적금이 아닙니다. 오래 낼수록 수령 기간이 길어지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산식 자체가 유리해집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10년 가입과 20년 가입은 2배 차이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이건 투자 실력이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 차이입니다. 그래서 김 씨와 박 씨의 격차는 얼마를 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이어졌느냐에서 벌어졌습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총 자산이 아니라 인지 부담이다. 노년학과 뇌과학 연구를 보면 공통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복잡한 판단을 싫어하고 변동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급격히 커집니다. 젊을 때는 이번 달엔 좀 줄여 쓰지 뭐가 가능하지만 노후에는 그 생각 자체가 큰 피로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는 의외로 자산 규모가 아니라 고정 수입의 유무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뇌는 그 돈을 기본값으로 인식합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안정 기준점 앵커 역할을 합니다. 이 씨가 말한 마음의 월급이라는 표현은 감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은퇴 준비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불확실성 제거다. 노후 불안의 정체는 돈이 아닙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감각입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고, 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자녀에게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모든 불안을 줄여주는 가장 단순한 장치가 바로 예측 가능한 연금 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이 완벽하지 않아도 국가가 보증하는 현금 흐름이라는 점에서 개인에게는 가장 강력한 안정장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52세 택시기사 김 씨가 상위 몇 %인 이유는 똑똑해서도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 시간을 끊지 않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지속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40대, 50대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연금은 과거의 선택을 평가하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지금 선택의 결과를 아직 바꿀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